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문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은 아래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세요. 2년 반 전입니다. 2018년도 3월이었거든요. 29살이었죠. 사면 초가의 시기였어요. 인생이 개같이 꼬여버렸다는 것을 알았어. 제가 총학생회장이었고 함께했던 부총학생회장 친구가 2016년도에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학교를 무기한으로 다니지 못하게 된 거죠. 졸업도 못하고 수업도 못 듣고 그냥 딱 그 상태로 묶여버린 거예요. 학교 본부에서는 행정상으로 총학생회가 잘못한 절차가 있고 담당이 부총학생회장이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아요. 제 친구가 무기정학을 당한 이유는 부총학생회장을 할 때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해서 학교를 크게 압박했기 때문이에요. 대학에서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중 가장 큰 구성원을 차지하는 게 학생이죠. 그리고 총장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처럼 학교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가 걸린 중요한 선거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돼요. 그걸로 많이 싸웠어요. 이에 대한 보복성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죠.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기자회견도 참석하고 입장문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걸 하질 못했어.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돈벌 궁리를 한 거죠. 무기정학을 받고 1년 반 후인 2018년 무기정학 연장이라는 판결이 학교 본부로부터 다시 났어요. 신기해. 기한이 없는 정학을 때렸으면서 다시 기한을 연장한 거예요. 부총학생회장이었던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저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룸메이트였죠. 제가 스터디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뭘 하고 있었지? 한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활동들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 말은 뭐야? 부총학생회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한 것도 저와 상의하고 한 것이고요. 행정상으로 잘못했다고 학교에서 주장하는 그 절차도 저와 상의를 하고 한 겁니다. 따라서 학교 본부가 징계를 때려야 하는 것은 부총학생회장이 아니죠.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때리는 거라면 총학생회장인 저에게 했어야죠. 그런데 무기정학은 부총학생회장이 당했으니 친구가 저 대신 받은 셈이고요. 사실 총학생회도 제가 같이 하자고 꼬신 거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돕지는 못할 망정 저는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저기 좋은 방송사 가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굶주린 개 마냥 해결되고 있었던 거야. 스스로가 비겁하다고 느껴졌어요. 겪고 있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낀 건 진로 문제도 한몫했죠.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6개 정도의 방송사에 지원을 했거든요. 지상파 및 종편 4개, 지방의 군소방송사 2개 정도였는데 1차에서 모두 다 떨어졌어요. 그 1차라 함은 서류, 자기소개서에서도 다 떨어지고 영상, 1분 30초 분량으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체크하는 거기서도 떨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했던 3개의 직업 중 하나였으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했고 준비하면서 제 능력도 좋아지니까 가열차게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 TV 뉴스를 보면서 연습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TV에서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 중에 나처럼 생긴 아나운서가 있나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준비에 소홀해진 게. 나의 가치도 무너졌고 이루겠다 목표한 것도 무너지고 자존감이 바닥났죠. 그럴 때 남들과 비교하면 진짜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침 그때쯤 고등학교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 만나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하는데 한 친구는 부산 해양대 나와서 외항선 타면서 돈 열심히 모았거든요. 동생들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뒷바라지하고 가족들이 살 아파트까지 본인이 구매했어요. 한 친구는 본인도 열심히 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벤츠 타고 다녀. 한 명은 경찰이 됐고 한 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오래전부터 일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더라고. 나는 집세 내면 간당간당할 정도의 알바비 벌고 집 없고 차 없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상태로 29살이 와버린 거야. 별로 지금까지 겁없이 살았는데 그때 덜컥 겁이 나더라고. 가진 게 없는 상태로 30살을 맞이한다는 게 제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절망이었어요. 역전할 수 있거나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막다른 곳에 선 것 같았죠. 믿었던 건 유일하게 나 자신이었는데 이 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나만 정신 차리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알고 보니까 비겁했었던 거죠. 정신 차리지 않았던 거야. 잘 하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있을까에 스스로 답을 못하니까 더 불안했고 막막했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믿고 도움을 청할 사람들은 있었나? 없었어요. 일단 가족에게 그러고 싶진 않았어. 부모님께서 제가 서울에 사는 집에 보증금, 아나운서 교육비용, 학생회장 선거비용 등등 여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너무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움받기 싫었어요. 그 외에 친구든 선배든 다른 어른들이든 도움을 청하고 싶지도 않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하니까 두 가지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더라고. 대열에서 탈출한 나로 남을 것이냐, 현재에 굴복하고 대열에 합류할 것이냐. 현재 상황과 조건에 두들겨 맞더라도 계속 나 자신과 싸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 건가, 아니면 최대한 빠르게 졸업해서 일반 기업을 들어가고 학자금 대출 등의 빚을 갚고 루틴한 일상을 살면서 인생의 다음 스텝들을 준비할 것인가,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현실에서 소유 가능한 나의 것을 만들 것인가. 이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죠.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힘든 때였나,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랬어요. 남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게 큰 힘듦이었나? 또 그거는 아니었어요. 너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나만 힘들었던 순간이었잖아요. 저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타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그걸 저에게 토로하러 온다면 타인으로부터 원망과 압박을 받는 거고, 이건 나만 힘든 순간을 넘어선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일 거라 생각해요. 아직은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 살 길만 잘 찾으면 됐었죠. 그래서 힘들었던 순간이지만 남들이 느꼈던 절망적 허무함, 그런 건 NO. 어떻게 할까 고민했죠. 저는 모든 힘은 내면으로부터 시작해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입니다. 제네식 가오가이거라는 로봇이에요. 용자왕 가오가이거 3G에서 주인공 기체 최종 버전입니다. 일단 로봇이 개 잘생겼고 힘의 원천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한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물론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내 생각과 현실이 일치되는 거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남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나 어떤 거 같냐고? 일단 내가 생각한 내 꿈, 원하는 직업, 성격, 이런 키워드는 머릿속에 늘 있었으니까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어요. 근데 이때 기준이 있어. 첫째,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 그리고 나에게 임팩트를 준 친구들, 최소 3년 이상을 알아온 사이며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을 같이 한, 그래야 내 맥락을 알고 밀도 높은 경험을 함께 했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있게 알 거잖아요. 둘째, 모집단을 다양하게 할 것. 이를테면 고등학교 친구들만 만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 그 당시에 외부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친구, 대학교 학과 친구, 동아리 친구, 학생회 하면서 만난 친구들 등 최대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만나서 균형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구분해보면서 마침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봤죠.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 행위를 하면서 기쁘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생각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잡념 없이 순간에 충실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피규어를 조립하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 행위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살부터 16살까지 프라모델을 엄청 많이 사서 조립을 했거든요. 당시에 150개 이상은 사서 조립해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조립 설명서만 따라가요. 그러다가 하나 둘씩 알아갑니다. 설명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부품들이 어떻게 부위를 만들어내며 이 부위들이 합쳐지면 내가 원하는 로봇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말이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분해와 분류의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호기심을 품은 대상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분해된 것들을 분류해서 나누죠. 그러면 분석 가능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 요소가 이런 이성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과정들을 거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이 소중하게 남아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29살에 졸업도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제가 어떻게 탈출구를 만들어 나갔냐. 지금 이 단락에서는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현실적으로 먹고 살 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두 번째는 초기에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세 번째는 2018년 12월에 30대를 맞이하며 어떻게 계획을 다듬었는지. 일단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돈이 들어올 구멍은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다들 인정하겠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계속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었고, 따라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죠. 그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 이제 알바를 찾다가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딱 4시간만 PR 회사에서 뉴스 클리핑을 하는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 PR 회사는 기업들의 홍보를 대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팀마다 맡은 기업들이 다르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출근해가지고 우리 팀이 담당한 기업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자사 소식, 경쟁사 소식, 업계 동향 등 키워드만 각각 몇십 개씩 있어요. 네이버, 구글 등의 사이트에서 이제 뉴스 검색을 하는 거죠. 그중 하루의 기간 동안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소식들만을 추려가지고 기사 제목, 신문사, 첫 문단 정도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한 달에 평일만 일해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씩 벌었어요.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결혼식, 돌잔치 등등 이제 행사에서 그걸로도 한 70 정도씩 벌었죠. 아나운서 아카데미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나갔죠. 집세 내고 밥값하고 술값하면 한 달 아슬아슬하게 쓸 정도의 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문서를 공개합니다. 최대한 날 것으로 담으려고 했어요. 친구들 이름 들어간 것만 모자이크로 수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오글주의 각오하고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라는 사람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완벽과 완성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벽한 건 사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신이 아닌 이상. 다만 노력하면 완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주문에 가깝게 쓴 것 같아요. 무슨 신도 아니고, 그치? 너무 허무맹랑한 단어들의 나열이잖아. 조화, 밸런싱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가치예요. 뭘 다 갖다 붙이고자 한 게 아니라 외면과 내면, 나와 타인, 인정과 불인정, 안정과 불안정, 이성과 감성, 기술과 사람, 긍정과 부정 등등 상반되어 있는 두 개의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이것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참 많은 내면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싶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리더가 되자는 제가 늘 친구들에게 말해오던 저의 꿈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내 꿈을 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기완성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저는 세계 4대 성인이 생각나거든요.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크죠. 다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인격은 갖추고 싶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려야 하고 세상을 긍정과 희망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직업이란 게 없었으니까 직업이 아니라 일을 찾아보자는 소결까지 내려진 거죠. 나의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을 때 딱 죽는 순간에 무엇이 남아있음을 느끼고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가. 첫 번째는 궤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들로만 내 인생의 기록들이 쭉쭉 남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람, 함께했던 좋은 사람들이 스쳐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사랑,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같은 정말 사랑하는 여성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생을 살고 간다 느낄 수 있겠더라고. 당시에는 직업도 없는데 어떤 이상한 자신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왠지 최소한의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사실 종족 번식을 한다는 건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근데 사랑과 명예는 참 중요하게 하더라고.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 이 스크립트 쓰는데 시원한 카페에서 썼거든요. 너무 덥더라고.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자, Y와 O를 생각했으니까 How를 생각해야겠죠. 그게 이 문서에서는 중간 결론과 어떤 삶,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중간 결론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부분, 사실 이건 저는 그렇게 오글거리지 않아요. 이 문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딱 중2병 걸린 29살 강백의 찐땀이 넘치는 감성 그대로라고 볼 수 있죠. 내 마음이 이끄는 삶,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해보니 이렇게나 많더라고. 이게 또 행복인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고 허물 많고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때 잡념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살아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뽑아봤는데요. 결국 예전부터 제가 생각한 것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진행하는 거야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회의를 해서 계획을 짜고 사람들과 업무를 나눠 맡는 것도 좋아했으니까요. 다만 나를 캐릭터화 시켜야겠다는 것은 살짝 의외였죠. 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랜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됐냐, 큰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아예 다른 결의 것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단서들은 됐죠. 확실히 저보다 연장자, 사회 선배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참고 정도로 하고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고, 많은 지점들이 비슷하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 멋대로 해봐야겠다는 자신감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할 일들과 일정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고요. 이 계획을 정리하고 방송 기자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친구가 컨텐츠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 중에 있었는데요.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터 기관이라고 하죠. 그곳에 잘 허락만 맡으면 책상 하나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컨텐츠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공유 오피스에서 책상 하나 정도의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무슨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고요. 위에서 설명한 문서가 2018년도 5월에 나왔다면 지금 보여드릴 문서는 2018년 12월에 나온 겁니다. 조금 더 정리가 되었어요. 아까 것이 보다 막연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컨텐츠를 매개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원대한 목표부터 당장에 타개해야 할 과제들까지 도식화해본 거고요. 현재에서 미래로 순차적으로 작성한 게 아닌 미래에서 현재로 역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사는가?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나를 완성하고 싶다. 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되어줄 삶의 궁극적 나침반을 생각했죠. 길게는 9살 때부터 나의 태도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 명언과 사자성어들이에요. 대체로 도전하는 것, 기존에 없었던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중에 4번은 제 생활 양식이 아닌 저의 사고 양식이 Simple is best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되게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더라고요. 특히나 유명해지고 싶다는 제 욕망의 끝판왕입니다. 자꾸 궁극거리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리더가 되자입니다. 되고 싶다와는 별개로 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 보건대 이런 포지션 및 강점이 나중에 나를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이때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담대한 통솔자 ENTJ. 개멋지다. 그럼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내 미래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뤄낼 것이냐, 이 아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의 중간값입니다. 일단 저의 이상들을 단계로 쪼갰어요. 저는 저의 20대를 먼저 규정을 했습니다. 이때가 29살 12월 때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를 바라는 업을 갖고 싶다. 이거 좀 소름 돋는다. 요새 계속 이게 머리에 박혀 있었거든요. 역시 저는 저를 설명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비전도 분명했네요. 지금 진행하는 결혼식보다 더 요새 트렌드에 부합하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결혼식 행사를 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아지트,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본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또는 그걸 도울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들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일단 대학로에 있었고, 대학로는 너무 특이해서 매력 있는 지역이에요. 시그니처 컨텐츠가 연극인 지역. 그래서 돈을 떠나서 배우들의 꿈과 열망, 노력이 살아 숨쉬는 지역, 주변에 대학이 많아가지고 대학생들이 왕성하게 돌아다니는 지역, 젊은 세대 더하기 꿈 더하기 노력 더하기 열정이 산소처럼 떠다니는 지역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곳에서 뭔가를 해보면 되게 힘이 샘솟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제가 살면서 부딪히고 경험한 것들을 나중에는 더 탄력받을 수 있게 정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장기적 목표까지 세웠죠. 이 왼쪽으로는 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 오른쪽으로는 내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로 나눠왔는데, 플랫폼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취업이 안 될 것이고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였으니까요. 1인 기업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계속 전문 MC는 하고 있었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을 더 갖춰 나가고 싶었고, 라이프 콜렉터는 주변 사람들과 나눴던 얘기, 또는 주변 사람들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컨텐츠로 잘 뽑아내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 기본으로 하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정신의학적 상담
상담처럼 전문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돕는 상담은 하고 싶었어요. 아울러 목소리를 쓰는 더빙, 내레이션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퍼스널리티 오프라인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본인 성격에 대한 상담이지 않을까. 그 소재는 컨텐츠의 아이템을 말하는 거고요. 수입 목표를 얼마로 잡아서 어떻게 확장을 시킬지, 공간은 어떻게 시작을 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내적으로 중요한 것들, 사람을 많이 만나고자 생각을 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성격들을 갖추길 바랬고요.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창 인스타하고 유튜브하고 막 떠오를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페이스북이 있었고, 그 이전에 싸이월드가 있었고, 아프리카 TV도 있지만 트위치도 있고, 지금은 틱톡까지. 이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나가는 거 중요하다는 게 요지겠고, 만들어야 할 습관, 술은 아직도 문제입니다. 녹음은 주변의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가 중요 포인트가 있으면 해보자는 생각. 그런데 못해요. 지금은 에티켓에 어긋나는 거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을 한 달에 한 번씩 검토하고 디벨롭 시키자. 결혼하고 싶다는 웨딩 산업과 관련된 컨텐츠였고, 그때 몇 개 만들었었죠.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변수를 4개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소름 돋는 건 그 중에 탈모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극복했을까요? 모든 새로운 창조는 균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경제 이론을 벗어나 실제 세계에 나가보면 모든 기업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만큼 딱 그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은 병적 현상이나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독점은 모든 성공적 기업의 현 상태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예리한 통찰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와는 정반대다. 행복한 기업들은 다들 서로 다르다.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창조적 독점이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지속 가능한 이윤을 얻는 것이다. 경쟁이란 아무도 이윤을 얻지 못하고 의미 있게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경쟁이 건강하다고 믿는 걸까? 그것은 경쟁이 단순히 경제학적 개념이나 개인 또는 기업이 시장에서 겪어내야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의 강박관념, 즉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는 이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을 설파하고 경쟁은 필요한 것이라고 뼛속 깊이 새기며 경쟁이 요구하는 것들을 실천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경쟁 속에 갇힌다. 경쟁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간단명료한 진실을 우리는 모두 무시하도록 훈련받았다. 교육 시스템은 경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반영하는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각 학생의 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도구다.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지위와 자격을 부여받는다. 우리는 각 학생의 재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과목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 그 결과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열등하다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반면, 시험이나 과제와 같은 전형적인 측정 방식에 뛰어난 학생들은 이토록 자기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된다. 희한하게도 학교의 이런 현실은 바깥 세상의 현실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리한 지도 약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다 지키고 사냐? 다 이루어지고 있냐? 어떻게 그러겠어요? 못 이루는 건 부지기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잘못하고 매일같이 사과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핵심적인 것, 중요한 줄기들을 관통하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고민이 많아질 때 여기에 정리했던 내용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히면서 생각이 정리돼요. 어리둥절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고민이라도 하루에 이틀 정도면 꽤나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나를 딥하게 파헤치고 계획을 세우고 문서로 정리한다는 것은 이럴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도 좋아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오롯이 스스로 생각한 진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1년간 했던 내 자아에 대한 기초가 평생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이후에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판
이 채널 구독자가 요즘에서야 늘고 있지 초기 구독자는 거의 제 지인들이었죠.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하기도 했고 그래서 취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한 것도 그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올린 결혼식은 아주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첫 회사를 나와서 이직을 거듭할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회사를 옮기고 있는지는 스스로 명확하더라고요. 내 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내 맥락에 입각해 스스로 선택하면서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스스로 작성한 저 문서들은 저를 절망의 늪에서 구해준 절대 동기부여의 문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 좀 길죠? 다 본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만든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예전부터 추구해온 방향인데요. 남에게 얘기하기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들까지 다 꺼내 보이고 싶어요. 특히나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그리고 사람들은 우주, 이 세상, 학문, 타임 이런 바깥의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라 공부하잖아요. 고민하고 탐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경쟁하죠. 하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시간 될 때, 시간 날 때 잠시 잠깐 생각하거나 조금 더 나가면 일기 정도를 쓰죠. 자존감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에 관련된 책을 읽는 정도. 어떤 방법론을 빌려와서 공부를 한다거나 분석하는 글을 쓴다거나 그런 걸 하는 분들은 흔하게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들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주제로 얘기하기 쉽지 않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 말라고. 여기 이상한 놈 보면서 내가 하는 시도가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제 부끄러운 글들을 공유할 테니 여러분도 마음이 동하면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영상 보정과 관련한 럿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어서 망설여지긴 했지만요. 자, 그럼 너무도 길었던 제 영상 동기부여 편의 마지막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조금 더 가볍게 찾아올게요. 파이팅!